네, 어제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래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나온 겁니다. 나와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말 살시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소유였던 이 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내 것처럼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은 것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 삼성이 말 이름 바꾸자고 하니 바꿔야 한다. 이런 최순실 씨의 말도 공개했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들 여기서 정유라 씨에서는 다 부인된 거예요. 예. 그 말도 네 거야 돈 주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네 거야라고. 그리고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알고 정유라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 스탁은 삼성은 모른다고 했죠. 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혼자 몰래 거죠. 주도했다는 건데 이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게 이제 삼성이 이 제안을 하고 주도했다는 그리고 말 바꾸기 전날 삼성과 최순실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것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전면적인 삼성 입장을 뒤집는 거죠. 네, 수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녹취 파일도 있다고 얘기도 했고, 그죠? 네, 증거 삼성 변호인단이 공격하니까요. 자기에게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제출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씨에서 작년 9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시작하는 초기죠, 초기. 네, 한겨레가 첫 보도를 9월 20일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 관련된 보도가 9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서요. 거의 말과 관련된 보도는 경향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거의 첫 보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을 한 첫 시기인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로는 그 보도 있기 전에. 네, 이미 그 전이라는 거죠. 네, 전에 삼성에서 앞으로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이 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또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말 세탁, 말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 말을 주고 더 비싼 말을 최순실 씨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고. 근데 그때 발생한 차액, 그걸 누가 내느냐?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정유라 씨에 의하면 말 중개상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말 중개상이 삼성에서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안 준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개상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돈 필요한데 왜 안 주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교환의 차액을 이전까지 특검에 주장했던 것은 그 차액을 최순실 씨가 주고 그 차액만 주고 말을 가져갔다는 게 특검의 파악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의 지금 주장은 말 중개상은 그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도 최순실 씨가 내는 게 아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정유라 씨에 의해서 주장된 거죠. 당사자에 의해서. 네. 어제 특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차액을 안 보내줘서 당사자가 짜증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아스 그러니까 승마 코치이자 말 교환했던 사람이 영어로 삼성 needs to pay me 그러니까 삼성이 내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는지 아니면 이 돈조차 돌려서 받아서 줬는지 아니면 삼성이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애초 말이 되기로는 말 중개상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예, 앞에 말은 이야기가 되기로는 말 중개상은 그 차액도 삼성으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승마 코치죠. 예. 코치이자 첫 번째 돈을 받는 그 창구가 됐던 코어 스포츠 그 이전 전신인 비덱 스포츠의 대표까지 했던 캄플라데라는 사람한테서 말 바꾸기 전날 삼성전자 임원 2명과 엄마가 만났다. 예.
말 관련된 얘기, 말 교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정인데, 재밌는 것은 이게 그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녹취, 물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딸이 자신의 승마 코치한테서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그때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굳이 녹음해 놨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모녀 관계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큰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스펙타클한데 이 증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더 스펙타클해요. 네, 그렇죠. 엄청납니다. 예, 증인 출석 놓고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의로 정유라 씨 증인 출석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어제 법정 나와서요. 나오기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여러 만류, 그러니까 만류는 아마 변호인들 또 이 만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로 수정이 되는 게 변호인과 사전 상의 없이 출석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변호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고 있는데 그것도 드문 일인데 더 드문 일은 변호인들 모르게 새벽에 특검에 연락해서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상한 일이고요. 매우. 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최순실 정유라 씨 동시 변호하는 오태희 변호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유라가 살모사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건 단순 독설이 아닌 게 그리고 장시호보다 더하다. 예, 어제 법정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예. 했다라는 거죠. 살면서 엄마 죽이는 뱀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의미한 말은 엄마를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고 최순실 엄마에게도 불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불리하죠. 예, 불리한데 엄마 딸을 같이 변하는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의미는 당연히 그거죠. 엄마를 죽이는 거라고. 예. 의대인을 이렇게까지 살모사라고 마음에 안 들면 변호인 사퇴하고 말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상한 점 더 있어요. 김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가 새벽 5시 네, 혼자 이경재 나가서.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동시 변호하고 있죠. 정유라가 새벽 5시 혼자 나가서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승합차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그 시간에 혼자 빌딩을 나간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죠? 새벽 그걸 알려면 24시간 정유라를 감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라진 걸 알고 새벽 5시 CCTV 그 주변 CCTV를 확인해야 돼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라졌다는 걸 아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왜냐면 재판정에서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스펙타클한, 장면이 법정에서 벌어진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하는 바. 제가 오랫동안 이 가족을 바라보며 연구한 결과 추정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좋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좋은 것이 맞아요. 서로. 네, 뇌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얽혀 있죠. 셋 모두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해야 좋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정유라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엇갈렸어요.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마와 딸은 무조건 이해관계가 같을 것 같지만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계속 그 증언을 거부하면 3차 영장.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해버리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 첫 번째 동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시호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그 협조를 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의 역할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장시호 씨에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런 가이드, 이게 너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이야. 이런 코치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입증할 수는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장시호 씨 협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는 바라보지 말고 항상 돈의 관점을 여기 추가해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까지도 입증된다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돈이 관련돼 있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 것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 최태민 할아버지 1세대라고 하면 최순실 씨와 그 자매들은 2세대잖아요. 장시호 정윤은 이제 3세대예요. 부모 세대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신들 성인이 됐고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는 데 필요한 물적 토대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보아온 것도 있고 옆에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일과 최순실 일가 자산을 추적하면서 느낀 점은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다고. 예. 그런 환경에서 평생 자란 3세대거든요. 더군다나 2세대가 이 최태민 씨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차지했다고 하는 최태민 씨 아들의 주장도 있었죠. 그런 류의 주장 여전히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일가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 집착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냐. 이건 다음 편에 제가 좀 더 정리하여. 돈이 관련이 있다. 돈이 관련 없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스펙트럴하게 예, 등장부터 깜짝이었습니다. 30분 전에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재판장도 뒤늦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도 이렇게까지 진술할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정유라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네,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가 필요한 말 논리적으로 딱딱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유라 씨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예. 제목만 언급하고 지나가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내일 재판도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발가락을 다치셨다는 거잖아요. 예, 발가락 인대 부상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 인대. 네. 이걸로 구치소에 있는데 재판정에 나가야 하는 피의자들이 전국의 다른 모든 피해자들이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불출석이? 네, 안 됩니다. 발가락 발목 전체가 다쳐도 나갑니다. 자,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뉴스죠. 그리고 안봉건 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만 예. 기소됐다. 네. 예. 두 사람 다 청문회 나오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특검이 얼마나 촉박하게 끝이 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비서관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혐의를 기소된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네. 당시에 사춘기 딸 사생활 침해 우려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제목 하나 읽고 끝냅시다. 예. 네, 트럼프 장남이 러시아에 접촉했다는 이메일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랑 비교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정보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에게 준다고 정보를 주겠다라고 네, 하는 주겠다고 거죠. 해서 그거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당선이 돼버린 뭐 이런 사건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네, 비유하자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고 그 이메일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말 세탁, 말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말을 주고 더 비싼 말을 최순실 씨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고. 근데 그때 발생한 차액, 그걸 누가 내느냐?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정준하 씨에 의하면 말 중개상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말 중개상이 삼성에서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안 준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개상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돈 필요한데 왜 안 주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교환의 차액을 이전까지 특검에 주장했던 것은 네, 어제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래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나온 겁니다. 나와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말 살시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소유였던 이 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내 것처럼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은 것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 삼성이 말 이름 바꾸자고 하니 바꿔야 한다. 이런 최순실 씨의 말도 공개했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들 여기서 정유라 씨에서는 다 부인된 거예요. 예, 그 말도 네 거야 돈 주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네 거야라고. 그리고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알고 정유라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스탁은 삼성은 모른다고 했죠. 네, 일관된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혼자 몰래 거죠. 주도했다는 건데 이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게 이제 삼성이 이 제안을 하고 주도했다는 그리고 말 바꾸기 전날 삼성과 최순실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것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전면적인 삼성 입장을 뒤집는 거죠. 네, 수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녹취 파일도 있다고 얘기도 했고, 그죠? 네, 증거 삼성 변호인단이 공격하니까요. 자기에게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제출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씨에서 작년 9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시작하는 초기죠, 초기. 네, 한겨레가 첫 보도를 9월 20일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 관련된 보도가 9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서요. 거의 말과 관련된 보도는 경향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거의 첫 보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을 한 첫 시기인데 정유라 씨 얘기로는 그 보도 있기 전에 네, 이미 그 전이라는 거죠. 네, 전에 삼성에서 앞으로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이 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또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